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완벽주의에 대해 다뤄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오늘은 완벽주의와 무의식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완벽주의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비난이나 비평을 면하려는 심리기제. 꽤나 디테일하죠. 보통 완벽주의를 얘기할 때 완벽이란 키워드에 눈길이 가는데요. 사실 완벽주의의 본질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향에 있지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사전에서 말해주듯 비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가가 본질이자 핵심이에요. 우선 완벽주의를 갖고 있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일단 완벽주의가 있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비난을 피하려면, 수치당하지 않고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잘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매우 크거든요. 부담감이 큰 만큼 일도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큰 부담감에 압도되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걸 미루거나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안전한, 잘할 수 있는 일,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만 머무르게 되고 상황적으로 새로운 일을 맡게 되면 매우 당황합니다. 또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일을 꾸준히 지속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어떤 일이든 맡아서 하다 보면 실수나 부족한 점이 나오기 마련이죠. 근데 완벽주의가 심하면 이런 실수나 결점을 직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똑같은 실수, 결점이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 지나치게 신경 쓰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계속 일을 맡아서 끌고 가는 게 힘겨워져요. 이 정도의 어려움, 실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실패라고 단정해버리고 남들에 비해 금세 일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의 허술함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포기하고 또 포기하다 보면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결국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실수, 가질 수밖에 없는 결점을 잘 수용할 수 있을 때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고 성취의 즐거움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그냥 나 자신이 무척 괴롭다는 건데요. 우리가 머리로 그리는 이상, 상상에서는 뭐든 완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 일, 상황은 현실에 나타난 이상 결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 세계에 나타난 것은 반드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내 키가 작으면서 동시에 클 수는 없잖아요. 작은 키를 갖고 태어났다면 작은 체구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장점이 되지만 큰 키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어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주의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결점에 지나치게 반응하니 행복할 수 없어요. 결국 완벽이 없는 세상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는 그냥 나를 못살게 굴겠단 말과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완벽주의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성격이 아닌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완벽주의는 어떤 무의식적 감정과 관계가 있을까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감정은 수치심인데요. 완벽주의가 심한 사람은 실수, 결점에 대해 부끄러움, 즉 수치심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수치심이란 감정은 느껴야 할 때 느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인간이고 사람이죠. 그런데 완벽주의에 사로잡히면 이 부끄러운 지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 실수고 부족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시도 때도 없이 부끄럽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크게 느끼게 된 이유는 기존에 수치심이 들 때 이걸 제대로 느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창피한 순간, 부끄러운 순간에 수치심을 참거나 없는 척했다. 혹은 수치심에 풍덩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면 수치심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내면에 쌓이고 말아요. 결과적으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야 할 순간에도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완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부끄럽다 하고 느껴주지 않으면 그 감정은 내면에 쌓여 흑화합니다. 수치당해 아픈 마음, 공격당해 아픈 마음이 수치를 주는 마음, 공격하는 마음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수치 주는 마음은 이거밖에 못해? 최선이야?
정말 한심하다 라고 나를 들들 볶으며 공격해요. 이런 말들은 너 부끄럽지? 부끄럽다고 말해 라고 자신을 압박하는 거예요. 내가 수치심을 인정하고 느낄 때까지 이 마음은 쉬지 않고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가 심한 사람은 항상 지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면에서 끊임없이 나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이미 지쳐 있는 거예요. 슬프게도 이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어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여행을 가도 휴식을 취해도 머릿속에 내 목소리는 계속 따라와 나를 공격하니 미칠 노릇이에요. 이땐 애써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단 무의식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목소리를 표면화시키기를 추천해요. 내가 어떤 목소리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거울을 보며 말해보거나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한심하다. 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렇게 해선 절대 성공 못할 거야. 평생 남들 도움이나 받으면서 살아. 등등 필터링을 거치지 말고 내가 나에게 어떤 목소리로 공격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주의할 점은 이때 이 목소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말들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내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비난의 목소리를 직면하고 계속 나오게 하다 보면 조금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나에게 별별 욕을 다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려운 감정이 들어요. 누가 24시간 나를 쫓아다니면서 넌 별로야, 넌 너무 약해, 그냥 죽어버려, 쓸모없어, 귓속말로 계속 속삭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나요? 근데 슬프게도 그게 바로 완벽주의에 빠졌을 때 무의식에서 우리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아무리 남이 아닌 나라고 해도 계속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으면 나는 길을 펴고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제정신으로 행복하게 꿈을 이루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완벽주의를 갖고 있다면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직면하고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나를 공격하던 목소리를 멈출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 제가 예전에 저질렀던 실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일하다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 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메일을 받은 사람이 나 자신 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메일이 전송됐는지 모르게 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받은 분이 다른 사람들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됐고 자기 이메일 주소도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거란 생각에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구구절절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일을 하냐, 정말 한심하다 하고 클레임을 걸었는데 그 메일을 받고 정말 부끄럽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받고 나서 아주 한동안 괴로웠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 저는 그 클레임이 있기 오래전부터 사실 저를 비난하고 있던 것 같기도 해요.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제 모습을 보여준 타인이 나타나 저를 신랄하게 비난했던 거죠. 이렇게 내 안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남이 와서 내게 그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나를 공격하는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남이 내게 와서 나를 공격하게 되고 이때 역시 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나는 더 방어적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완벽주의에 빠져 실수하면 안 된다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다그치게 되죠. 안 좋은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남이 나타나 보여주기 전에 스스로 빨리빨리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죠? 오늘 내용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떻게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멘트로 나를 못살게 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현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차분히 아픔을 느껴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 너무 매력적이죠. 하지만 완벽한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건 행복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들여다보며 우리 모두 완벽한 사람보단 행복한 사람에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트에서는 일상에서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무의식 매거진도 운영하고 있어요.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매거진도 많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